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3일절인 오늘도 주말 여야의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06주년 3일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가운데서 탄핵 찬반 집회로 새 대결을 양측에서 펼치게 될 텐데 일단 오후 1시에는 여의도에서 또 같은 시간에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요. 이에 맞서 범진보 야5당은 오후 3시 30분에 이 헌재 앞에 안국역 일대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3월이 되면서 양측의 이 집회 더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현재 선고 결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더 심해지는데 일제로부터 대한민국 그 독립을 위한 가장 처절한 몸부림인 이 3.1절에 우리 탄핵 반대와 찬성을 둘러싸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좀 두동강 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네.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방송국에 나오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광화문역에 오니까 벌써 그 시간에도 꽉 찼더라고요, 여기. 그런데 네. 최근에 탄핵 반대 집회가 왜 이렇게 뜨거운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한 3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떤 학습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촛불 집회가 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런 것들이 탄핵 결정에 인용 결정에 이제 원인이 됐다는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민주당의 어떤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 폭주가 사실 비상계엄 이전에는 잘 몰랐다가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 이후에 많이 알게 된 것으로 인한 어떤 분노가 또 크게 불을 지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서울에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많이 열리는데 특히 우파 보수 진영이 어떻게 보면 좀 불모지에 가까운 광주에서도 엄청난 많은 분들이 몰린 것은 제가 볼 때는 한국 정치 사상에 있어서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라 볼 수가 있고 또 네.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하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현재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특히 공수처에 일어났던 그 부정한 어떤 수사, 영장 쇼핑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 특히 2030의 청년들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저희 회사가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오시면서 좀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강화문과 또 인사동 쪽에 네. 또 양측에서 이런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특히나 저는 나와서는 안 될 말이 불복하겠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인용이 된다면 절대 불복하겠다. 라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집회에 참석해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전면적인 사법질서 또 헌법재판소의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거구적인 발언이고 주장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거구 세력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조차도 상당수 의원들이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를 흔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가짜뉴스로 예를 들면 문행배 대행을 보고 아니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전혀 있지도 않은 그런 사실을 국민의힘 의원 2분이나 주장을 해서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또한 그 헌법재판을 위해서는 TF, 돕는 TF가 있는데 그 연구관들 중에 중국인이 침투했다라는 참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또 가짜뉴스로 헌법재판소를 흔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를 온전하게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집회에서만큼은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양 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따르겠다, 승복하겠다.
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특히 탄핵 반대 집회에서 어떤 그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하자,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판면되면 헌법재판소로 몰려가자라는 식으로 선동을 한다면 그것은 제2의 수부지법 폭동 사태를 유도하려는 거거든요. 그건 일종의 내랑 선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이 나온다면 엄벌에 좀 처해야 된다. 예. 절대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모를 어떤 불복 메시지가 나오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자, 헌재에서는 이번 주에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좀 나온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 그리고 또 임명을 한다면 그 시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예, 일단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정이 돼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당사자 적격 면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게 권한쟁의 심판은 기관 간의 권한을 다투는 어떤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작이 아닌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청하지 않고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도 원래 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9시간 전에 이제 선고를 연기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권한을 이제 국회 이제 추천 권한을 이제 침해했다 이런 결정을 하면서도 또 별도 의견이 또 세 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임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 어떤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라든지 그런 건 상당히 좀 유동적이다. 왜냐하면 그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돌아올 때도 당연히 이제 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돌아오기 바로 이제 직전에 또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전에는 또 임명을 하지 않은 그런 어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기가 상당히 좀 유동적으로 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 임명하게 된다면 마은혁 후보자가 또 헌재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또 재판 갱신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또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4월 18일 날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또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또 헌재 내에서도 평의를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헌재 임명되더라도 어디까지 언제부터 네. 참여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재판부의 구성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지난 25일에 종결됐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도 이제 재개가 돼서 선고 시점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마은혁 재판관이 즉시 임명이 돼야죠.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한 것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는 그 임명이 대통령의 의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고 선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까지 그 시기를 자꾸 늦추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임명해야죠. 아니, 헌법 위반 사항을 자꾸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특히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 특검도 통과되는데 특검 임명도 안 하고 지금 최상목 대행이 들어선지 거부권을 9번이나 지금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월권적이고 직무유기적인 태도 적각 시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적각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변론 갱신 절차를 다시 밟으면 증거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럼 변론이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렇게 본다면 헌법재판소가 한 달 내지 2달 이상 더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역에서 지금 불리한 결정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시점이고 또 하고 있는 시점에서 빨리 정상적인 우리 헌정질서 대통령이 나와서 올바른 협상력을 가지고 대등하게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익 경제를 지켜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너무나 소중한 때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절차 또 기다리고 또 된다 하더라도 또 변론을 다시 재개해서 증거조사 새로 하고 헌법재판소 또 심리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국익상으로도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8인 체제에서 마은혁 재판관은 배제한 상황에서 변론이 다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최대의 이 헌법재판관 불임명과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회가 중단이 됐습니다. 참석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혔고 이에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된 민주당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뭐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했는데도 최 대행은 뭐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참으로 그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그 논리로서 자꾸 임명을 미루겠다라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아니 헌법 위반하는 분을 그리고 거부권을 자꾸 9번이나 행사하는 분을 바로 그냥 또 국정협의체에서 바로 그날 하자 하는 것이 국회나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항의의 뜻을 분명히 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일단 연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국정협의회는 또 국정협의회입니다. 지금 민생을 빨리 좀 우리가 챙겨야 될 사안이 많죠. 물가 문제도 잡아야 되고 또 전국민 회복지원금 문제도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전국민에게 다 할 것인지 선별을 할 것인지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반도체 특별법 또 빨리 통과시켜서 네. 반도체 산업도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이 환율 부분에 대한 그또 입장도 우리가 빨리 조율을 해야 되는 등의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라도 국정협의회가 빨리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민생 현안들, 추경, 뭐 연금 개혁 여러 가지가 많았고 여야정이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멈춘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과거 같으면 당장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이제 덤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런 어떤 탄핵 폭주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반발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국정협의체에 좀 참석 안 하는 걸로 지금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라면 당장 이제 탄핵 시도를 했겠죠. 그런데 국정협의체가 왜 시작됐냐면 결국은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지금 현재 탄핵된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 상황에 같이 이제 힘을 맞대보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이런 어떤 협의체조차도 마은혁 그 지금 후보자를 임명시키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이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압도적인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이 얼마만큼 국가를 운영하고 특히 민생을 챙기는 데 있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으로 흉내만 냈다, 쇼만 했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이제 증명이 된 것 같고 이런 또 국정협의체의 어떤 운영이야말로 지금 이런 혼란 어떤 시국에 과연 민주당이 정말 진정으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그리고 운영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저는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조사인데요.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8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 관한 질문도 했는데요. 정권 교체에 동의한다가 51%, 정권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38%로 나왔습니다. 요즘 좀 이 부분에선 격차가 좀 났었는데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 걸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두 분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비상계엄 직후에는 여론조사 기간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어떤 네. 여론을 지지하고 있다가 이제 점차 민주당이 이제 하락을 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특히 민주당의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 폭주가 많았던 국민들이 좀 반발을 좀 가져왔고 특히 뭐 카톡 검열이라든지 언론사에 대한 어떤 강압적인 이런 분위기 조성이 민주당이 마치 지금 이제 정권을 잡은 것처럼 점령군처럼 행사한다는 그런 어떤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이제 엎치락뒤치락 그렇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분 중에 이제 중도층 부분이 이제 민주당이 지금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중도층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이런 여론조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도층만 딱 떼내서 이제 그 언급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게 결국은 이렇게 선거에 가까갈수록 결국은 이제 중도층도 하나의 어떤 그 정당을 지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여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결국은 얼마만큼 이제 국민들에게 와닿는 어떤 그런 어떤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어떤 행태를 보여주느냐 하는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민주당은 초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좀 하락 네.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선거가 가까워지면 중도층에서도 어떻게든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같은 민주당의 우위가 좀 이어지겠습니까? 뭐 민주당의 우위가 이어질 뿐만 아니고 중도층이 이 윤석열 정부 특히 국민의힘으로부터 자꾸만 떠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갤럽 여론조사에서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지난주는 62대 27 정권 교체에 중도층이 62%가 찬성하고 또 정권이 연장돼야 된다가 27% 거의 2배가 넘는데 이번 주도 똑같은 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왜 중도층이 정권 교체 비율이 높고 특히 국민의힘에 비해서 중도층이 민주당을 더 선호하는가 하는 것은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전혀 반성이 없고 진정성 없는 사과 또 승복한다는 말 한마디 없던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아직도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구나. 그런 데서 엄청난 실망감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는 없었다. 또 국회에 군이 투입된 것은 질서 유지용이었다. 라는 그런 또 거짓말과 개변을 했거든요. 헌법재판소 10차 변론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에서 진술한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한다라고 전제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과연 인정하느냐 검찰에서 조서가. 또 변호인 입회해서 본인 날인한 거 맞느냐 서명한 거 맞느냐 했으니까 검찰 조서에서의 진술을 다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조지호 청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또 각종원, 홍장원 또 그 부하들이 다 듣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거짓으로 일관되는 최후 진술, 이에 또 실망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후 진술을 평가하면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계엄을. 네. 이런 식으로 미화를 했습니다. 과연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하는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이 얼마나 실망감을 느꼈으면 이렇게 정권 교체 비율이 2배나 이상 나올까. 정말 국민의힘은 이런 점에서 뼈아프게 반성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정말로 계엄을 옹호하는 이런 그 발언들은 이제는 좀 안 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예. 중도층이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떠나가는 또 다른 이유가 맹태균 게이트. 특히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음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시장, 대구시장 등등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권 후보들조차 지금 맹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왜 해명이 자꾸 거짓 해명으로 자꾸 밝혀지느냐? 이건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왜 스스로 키우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검찰이 서울시장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후원인으로 알려진 분의 압수수색까지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유력한 후보들도
맹태영 게이트로 자유롭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커지는 것도 중도층이 정권 교체를 훨씬 더 높게 바라보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순 혹은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여권의 이 잠룡들도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책을 출간하면서 정치 재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이 조기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에 물러나겠다라고 밝혔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이 지방분권 관련해서 개헌론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 잠룡들이 개헌을 꺼내드는 이유 뭐라고 좀 보세요? 예, 아무래도 그 개헌이라는 이슈는 뭐 여야를 떠나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가장 큰 어떤 이슈였습니다. 이것은 뭐 여권의 잠룡들만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측의 이제 비명계 임종석 또 김동연 지사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87 헌법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역할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도 계속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다음에는 개헌론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좀 개헌을 좀 말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대통령 어떤 중임제 개안이라든지 책임총리제 문제라든지 특히 상권 분립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이 지금 현재 너무 좀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다수당이 뭐 압도적으로 힘을 물붙여서 뭐 법을 통과시키고 또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 권한 남용에 대한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29번이나 무차별 탄핵을 하더라도 정청래 위원장 말처럼 우리는 뭐 그 국회의 어떤 권한을 행사했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더 나가서 지금 현재 선관위만 하더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800여 건의 지금 부정 채용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또 이게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또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예. 어처구니없는 어떤 그런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헌법 체제입니다. 거기다가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꾸준히 제시해온 만큼 이번 기회에 저는 개헌을 통해서 이런 어떤 모든 논의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여권 잠룡들의 개헌 카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민주당에서는 아직 개헌에 대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꺼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대권 후보 중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라든지 김문수 장관은 개헌에 대해서 현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개헌론, 특히 임기를 3년만 하겠다라고 임기 단축까지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서는 것은 두 분이 지금 다 김문수 장관에게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크게 뒤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임기 단축이라도 해서 개헌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아주 그 강한 개헌 의지를 밝힘으로써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어떤 뭐 개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정치 또는 이제 그 대선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나 김문수 장관은 어제 대구를 갔습니다만 네. 뭐 기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도 개헌은 이제 말하지 않고 있는데 개헌은 물론 해야 됩니다. 뭐 기본권도 87년 이후에 35년간 40년간 이렇게 거치면서 기본권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들이 기본권을 확장하고 또 보장하는 쪽으로 헌법이 개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대통령제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이라든지 결선 투표제 도입 이런 것들도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그 지방 분권 개헌과 관련해서도 개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상적인 헌정 질서의 회복, 탄핵에 집중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임무지 개헌은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헌으로 만약에 여야가 주장을 하고 또 그 국면에 들어선다면 정상적인 국정 질서, 헌정 질서 회복의 이슈가 더 뒤로 밀리면서 여러 가지 아마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국민들도 차근차근하게 단계적으로 특히 탄핵이 선고가 되고 나면 당연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 국면에서 유력한 이재명 후보라든지 또
여당의 후보가 예. 공약으로서 개헌을 제시하면서 서로가 국민들을 향해서 지지를 확보하고 공감을 얻어가는 이런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은 하지만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좀 대선이 좀 가까워지면 그때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잠룡들 이야기 조금 더 해보자면요. 김문수 장관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또 3.1절을 맞아서 상하이 임시정부 터에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40대 기술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움직임은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특히 김문수 장관이 지금 여권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어제 대구에 간 것은 대구 이제 228 학생 민주화 운동 국가기념일을 맞이해서 네.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때는 뭐 김문수 장관 가더라도 뭐 그렇게 기자들 언론들이 관심이 없다가 요즘 뭐 김문수 장관이 가는 곳이면 이제 사진에 보다시피 막 대구에 갔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예. 기자들 지지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 표정도 보시면 과거 표정보다는 얼굴이 환하고 또 막 여성들이 와가지고 뭐 사진 찍자 그러고 뭐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도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서 저는 본인 언급한 것 중에 본인 지지율이 왜 높으냐 언론이 물으니까 그만큼 이제 목마름이 있다 뭐 그런 어떤 말씀을 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상하이 임시정부 관계 상당히 의외인데 저도 상하이 임시정부 터를 이제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그곳에만 가면 좀 마음이 좀 울컥하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저곳에 가서 3.1절 메시지로 40대 기수론을 했는데 과연 상하이 임시정부와 40대 기수론이다. 이게 사실 와닿지 않는 면이 있죠. 네. 단지 뭐 김구 선생이라든지 당시에 나이대를 이야기하지만 그때의 평균 수명과 지금의 또 평균 수명은 또 엄연히 좀 다른데 어쨌든 본인만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어떤 잠룡들의 어떤 움직임, 보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잠룡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문수 장관이 대구에서 학생 민주화를 기념하는 그 운동 그 기념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저는 좀 넌센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은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줄곧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는 식의 스탠스를 가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야말로 옹호하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장관 아닙니까? 한마디로 비민주적인 어떤 그런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학생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에 갔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행사에 가신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 대구에 왜 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가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도시로 간 것이죠. 그것은 윤석열은 김문수다. 김문수는 윤석열이다 하는 것을 대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대구에서 확인된 이 자신의 지지를 전국적으로 더 확산시키겠다 하는 그런 그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대구로 방문한 것은 자, 탄핵이 선고되면 지금은 말은 못하지만 나는 대권에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라고 봐집니다. 다만 아까 갤럽의 여론조사를 우리가 분석해서 예. 특히 그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탄핵 반대, 윤석열 옹호로 일관하는 김문수 장관이 과연 강경 보수층 외에 중도층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 또 확장성이 있을지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물론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가면 강경 보수층이나 또 국민의힘 당원들로서는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정권 획득에는 더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